네, 아까 보니까요,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그만큼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예언을 현실로, 실무자를 위한 에드테크라는 주제로 총 세 분의 스피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의 확대로 이제는 광고도 기술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자사에서 처음으로 발행한 전자상거래 전문지인 샵 매거진의 창간호에서도 고효율 자동 광고 에드테크를 심도 있게 다뤘었는데요. 두 번째 세션 첫 주제는 바로 이 에드테크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발표는 이종철 샵 매거진 편집장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종철 편집장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드테크란 무엇인가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샵 매거진 이종철 편집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젠다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샵 매거진 소개 잠깐만 할 거고요. 두 번째 에드테크란 무엇인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샵 매거진은 국내 유일 전자상거래 전문지입니다. 지금 샵 매거진 다들 받으셨죠? 제 입구에서 받으신 그 책이 샵 매거진입니다. 저는 전 월간의 편집장,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13년에서 2015년 그 월간의 편집장이었기 때문에 저런 심사위원들을 했었습니다. 그 디지털 에이전시 대행사들이 많이 부르는 잡지인데, 그 미래부에서 공인하는 아주 공인된 심사, 뭐라 그러지? 네, 어워드고요. 2015년에는 K-어워드라고 국내에서 또 이 디지털 프로젝트를 하는 어워드입니다. 그리고 월간앱이 중간에 이름을 바꿨어요. DI로 바꿨기 때문에 DI 편집장을 지냈고요. 현재 샵 매거진 편집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특기가 뭔가 해서 적어봤는데, 오버워치 실력이 뛰어나서 골드티어고요. 페이스북에서 관종을 맡고 있습니다. 자, 샵 매거진 컨텐츠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드릴게요. 이 컨텐츠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라파레트 가방 브랜드에서 브랜드 스토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책을 보시면 중간쯤에 갑자기 사진이 크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브랜드 스토리고요. 매거진 B 많이 아실 텐데 그 매거진 B 스타일로 브랜드 스토리를 녹여내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 쇼핑몰 디자인 평가. 이 부분이 지금 샵 매거진이 창간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도 가장 인기가 많은 꼭지입니다. 쇼핑몰 디자인에 대해서 저는 기술지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사용자들이 얼마나 편할까를 생각하고 적는 거고요. 거의 맨 앞에 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 코너명은 굿앤배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쇼핑몰도 IT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테크 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쇼핑몰 구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네 번째는 매년 시즌 인기 상품이 돌아오는데 사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거 외에 기본 상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내년 2017년 11월이 되겠죠. 그때 되면 작년에는 무슨 제품이 인기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테크지 편집장으로서 느끼는 현 시점 쇼핑몰들의 문제점을 4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이걸 꼽겠어요. 네이버의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쇼핑몰로 들어올 수 있는 창구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네이버의 매출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국내 전체 쇼핑몰의 20% 정도가 네이버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성숙도 문제. 모바일 앱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이티브 앱, 하이브리드 앱, 웹앱 3가지로 나뉘는데요. 쇼핑몰이 사실 웹앱을 구축하기는 쉽지는 않고
네이티브 앱이나 하이브리드 앱을 구축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이브리드 앱이 대다수고 그 기능을 사실 잘 못 쓰시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웹 카피, 카피라이트, 카피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트렌드 반영이 조금 더딘 경향이 있고요. 네 번째는 광고를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하실 텐데 광고를 대부분 배너 광고에 의존하고 계시다는 문제점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모바일 앱 성숙도 문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앱은 이제 앱 스크린샷인데 쇼핑몰은 아니고 저희 샵매거진 사이트, 모바일 사이트를 한번 쇼핑몰들이 쓰는 하이브리드 앱에 한번 씌워봤어요. 씌워봤더니 하단에 이 메뉴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애플에서는 탭바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주로 하단 메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골든 에어리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손으로 혹은 두 손으로 스마트폰을 만질 때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제일 손이 많이 서성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본적으로는 저기 제가 그려놓은 세 가지 공유 버튼, 알림, 공지 버튼 이렇게 많이 쓰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공지랑 사실 알림은 같이 묶을 수 있고요. 사용자들은 공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용자들은 이 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얼마나 할인되고 있는지를 더 궁금해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인데 장바구니를 제패하는 쇼핑몰이 저는 세계를 제패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역에는 제 생각에는 소셜 공유 버튼 괜찮은데 공유 버튼이 똑바로 작동을 한다면 공유 버튼, 장바구니, 그리고 뭐 배송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버튼을 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11월호에 어느 정도는 제가 실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웹 카피 트렌드 반영 부족입니다. 요거는 이제 네이버, 흔히 아시는 네이버 모바일 화면을 캡처한 것이죠. 이걸 키우면요. 이렇게 입으니 남친이 좋아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뭐 남친은 생기는 옷, 오늘 밤 늑대들이, 이거 맨 마지막 멘트는 남성 쇼핑몰에서 딴 건데 타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여성 쇼핑몰에서 타깃을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개선하시는 게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문제 4개 중에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2개만 앞에 넣었고 오늘 당장 해결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바로 쇼핑몰 광고 및 마케팅입니다. 자, 챕터 2번째, 에드테크란 무엇인가? 이게 에드테크라는 말이 최근에 나온 말이라서 비교적 의미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랑 같이 보시면 에드테크 2개가 이제 합성어죠. 애드버타이즈먼트 테크놀로지, 광고와 기술이 합해졌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 광고는 제가 스톡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편집 디자인에서나 웹 디자인에서나 쓸 수 있는 레트로 스타일의 배너들인데 이거를 기술에 탑재하면 이렇게 되죠. 샵 쇼핑몰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샵 쇼핑몰에 롤링 배너에 탑재가 되는 상황이죠. 이 예시가 말하는 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샵매거진 모바일 사이트에서 이 영역이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고 문의 많이 주시고요. 만약 컴퓨터가 없다면은 광고는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다 아시네요? 여기 신촌역입니다. 여기 신촌역에 2016년이에요. 근데 요 중간에 있는 영화 포스터가 뭔지는 아시겠나요? 이거 안녕형화입니다. 안녕형화. 안녕형화가요. 저렇게 박지빈 군이 어릴 때 나온 영화예요. 근데 신촌역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광고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빈 군은 몸짱이 됐다가 지금 군대에 갔습니다. 그 영화가 2007년 영화인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는 동안 그 광고가 방치되어 있다는 거죠. 간판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보시면 네이버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주로 아시는 배너 2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배너만 있는 거 아니고 사실 개인화 영역도 있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네이버에서 에드테크라고 불러도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끝까지 내가 캡처를 안 했는데 30대 남성인 제가 로그인을 했을 때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시계, 조끼. 저는 저런 조끼 안 입거든요. 근데 조끼를 추천하는 거 보면 아직 그렇게 발달은 못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나머지 위에 빨간 박스를 쳐놓은 애들은 누가 들어가도 저렇게 나와요. 제가 아는 분들의 여성 아이디를 로그인을 해도 저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그래서 유니클로 같이 인기 있는 진짜 대중적인 브랜드는 사실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우선 광고를 할 배너를 넣을 여지가 없어요. 이게 스크롤을 안 한 상태인데 맨 밑으로 내리면 네이버 자체 광고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네이버 자체 광고만 하고 사실 그렇게 밑에까지 내려가면 쇼핑몰들 입장에서도 광고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배너 광고의 문제점을 꼽아봤는데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옛날의 신촌처럼 인기 매체만 팔리거든요. 그래서 승자독식 구조. 승자독식 구조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간판을 사실 그냥 걸어놓는 거기 때문에 유니클로 같이 대중적인 브랜드가 아니면 사실 어렵겠죠.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수한 브랜드겠지만 한국 도자기 같은 거를 걸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저 같은 사람한테 한국 도자기 광고를 걸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이 가격 때문에 소액 집행이 어려워져요. 네이버 프라임타임의 가격대가 얼마인지 대충은 아시죠? 정말 억소리 나는 가격인데요. 그리고 구매준 전환율 등은 측정이 분명히 되겠지만 이게 현 시점에서 가장 데이터 측정이 완벽한 광고라고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왔는지 로그인 안 한 상태면 개인화 광고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30대 남성이 등장했을 때 조끼 같은 걸, 시계 같은 걸 보여준 그런 광고가 어렵겠죠. 그다음에 광고를 모르시면 이렇게 돼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희 그 메이크샵에도 광고 에이전시실이 있잖아요. 광고실이 있는데 그분이 독립을 해서 스타트업을 차리셨어요. 그게 이제 약간 도자기 쪽인데 그 예쁜 찻잔 이런 쪽인데 광고 수수료로 잘 모른다고 40% 정도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냥 1억 집행하면 4천만 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어느 대행사 가보나 수수료는 15%, 14%그 정도로 비슷해요. 비슷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쇼핑몰 주인인 여러분이 직접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네이버 수수료는 5% 정도로 떨어지죠. 그래서 광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모르면 광고와 다른 얘기인데 에드테크 그 중에 핵심이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모르면 죽습니다. 지금 저 사진은 그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한테 패배한 장면이죠. 인간은 기계에게 계속 패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광고 중에 알아야 될 것은 에드테크. 에드테크는 흔히 이제 RTV나 오디언스 바잉을 말하는 건데요. 저런 이제 박지빈 군 나오는 광고 말고. 그 중에 핵심이 프로그래머틱, 이거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 프로그래머틱 바잉입니다. 프로그래매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시스템적으로 광고를 판다는 거겠죠. 구매를 한다. 그래서 컴퓨터끼리 광고를 사고 파는 거를 프로그래매틱 바잉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니까 실시간 입찰 리얼타임 비딩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RTB라고 줄여서 말하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검색 광고도 일종의 에드테크입니다. 사실 기술이 도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배너 아니면 검색 광고 많이 하시잖아요. 검색 광고도 일종의 에드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미래의 에드테크가 프로그래매틱 바잉 RT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장 배경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스마트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여러분이 사진을 정말 많이 찍으시잖아요. 지금도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는데 핸드폰에 담긴 데이터가 PC는 이제 가족이 한두 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폰은 모든 사람이 한 개씩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담겨있는 데이터가 굉장하죠. 이번에 아이폰 7 나왔을 때 용량 고민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6기가로는 안에 있는 사진을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기본을 32기가로 올리고 가격도 올렸죠. 그래서 데이터가 일단 스마트폰에서 훨씬 많이 나오고요.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모바일 유저는 아까 일부 오프닝 때 모바일 유저에 대해서 나왔는데 모바일 유저는 이미 2, 3년 전에 PC 유저를 넘어섰어요. 근데 지금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그 스탯 카운터라고 스탯을 그러니까 트래픽을 이렇게 조사하는 기관에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드디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그러니까 핸드폰에 담겨 있는 데이터 말고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트래픽이 PC를 넘어서 버렸어요. 이게 굉장한 일인 게 뭐냐면 PC에서는 데이터 트래픽을 굉장히 헤비하게 쓰거든요. 근데 모바일의 이 라이트한 유세지만으로도 PC를 넘어섰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따라서 발전하게 되죠. 국내 데이터 트래픽은 5.4 엑사바이트 이게 숫자가 너무 커서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쓰는 평균의 10배 정도. 그리고 유럽이나 미주와 대비해도 두세 배 정도의 데이터를 여러분이 매달 핸드폰에서 사용하게 되세요. 그리고 글로벌 시대의 지역 시간 한계 극복하는 이슈 때문에 사실 에드테크가 대부분 미국에서 나온 건데 이런 이슈 때문에 나온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검색 광고, 배너 광고 만약에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수정할 수 있죠. 한국 안에서는. 근데 요새 여러분은 중국에도 광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이슈가 생깁니다. 뉴욕에서 아침 9시에요. 헤이 존, 광고 수정 오케이? 라고 물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6시거든요. 이런 광고 수정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이거는 한국에서도 사실 안 되는 수준이죠. 한국에서는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도 수정을 할 수 있게 발전한 게 에드테크고요. 그 예전에 광고랑 비교해서 봤을 땐 이래요. 예전에 이게 이제 전데 제가 아니고 광고주라고 치시고 광고주가 지면에다가 광고, 종이지면, 신문을 포함해서 종이지면에 광고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컴퓨터에 광고를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폰 나오니까 이제 스마트폰 쪽에 노출되게 광고를 하시죠. 근데 에드테크의 원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IAB라고 이제 국제 광고 협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국제 광고 중에 제일 표준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서 어떤 광고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윗부분에서 얘기하고 메이크샵 광고 에이전시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주로 오디언스라고 부르는데 타깃이 있죠. 타깃한테 광고를 이제 나가기 전에 지면에서 광고를 싣죠.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단순 방향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앞에를 먼저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좀 간단하게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쇼핑몰이나 메이크샵은 그러니까 에이전시는 이제 어떤 지면에 어떤 조건으로 광고를 하고 싶다 그냥 입력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대 여성한테 광고를 하고 싶고 그리고 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그리고 취미로 뭐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는 이런 조건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지면에서 그 광고를 보고 수락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지면도 그 광고를 갖고 있어요. 조건들을 뭐 자전거 타는 여성의 모수 그리고 30대 서울에 사는 이런 광고들을 서로 입력을 해요. 서로 입력을 하면 DSP, SSP 모르셔도 되고 이 조건에 따라서 이 애드 익스체인지 이 부분에서 서로 교환이 일어나요. 이걸 보고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입찰이 된다고 해서 RTB라고 부릅니다. 리얼타임 비딩. 이 전체가 프로그래매틱 바잉의 한 종류죠. 그래서 이 스크린샷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잘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페이스북 광고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도 요거 기반으로 쓰고 있고 세계에서 많이 쓰는 미디어 매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의 화면인데요. 보시면 뭐 전략 이름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 그러니까 이미지로 할 건지 아니면 비디오로 할 건지 고르고요. 그리고 뭐 서플라이 타입 고르고 디스크립션 고르고 이런 건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건데
밑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집행 금액이랑 어떤 매체에 할 것인지 등을 고르게 돼 있죠. 이 창이 얼마나 간단하냐면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수도 없이 가입을 하실 텐데 그거랑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아무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한국말로만 바뀌면 별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테크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서로 조건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소형 광고주, 소형 미디어 모두 활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소형 쇼핑몰 그리고 소형 쇼핑몰에 광고를 실을 수 있는 커뮤니티, 소형 커뮤니티라도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가 있다. 근데 30대만 있다. 근데 그 트래픽이 크진 않다. 그래도 서로 조건은 부합하기 때문에 서로 광고를 주고받을 수 있죠. 아까 에드 익스체인지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창 보셨겠지만 페이스북이 제일 좋은 예인데 100만 원치만 하고 싶다 그러면 100만 원치 하고 광고가 끝나요. 다른 광고로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타깃에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타깃 최적화 및 개인화가 가능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이버나 여러분들의 쇼핑몰 로그인 안 하고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비회원 구매도 있고 네이버는 사실 로그인 안 해도 웬간한 기능은 다 쓸 수 있잖아요. 보통 검색에 쓰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항상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구글이든 애플이든 어떻게든 로그인이 돼 있어요. 특히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로그인이 잘 돼 있죠. 그래서 타깃이 누군지 그쪽에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데이터를 갖고 싶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경향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구글은 검색하는 회사가 아니라 광고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받아오면 타깃 최적화 및 개인화가 가능하고요. 퍼포먼스 측정이 완벽한데 현 시점에서 제일 완벽하다는 거지 사실 끝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 알파고가 광고하는 수준까지 가진 않았는데 현 시점에서는 지금 가진 솔루션들 중에서는 제일 완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컴퓨터를 열심히 세척을 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래매틱 바잉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도 네이버 사이트 가입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고요.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정말 작은 겁니다. 사실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설정하시면 제가 샵매거진 광고를 조금 하는데 타깃을 잡지를 좋아하는 독자 이런 걸 설정을 해봤어요. 근데 잡지를 좋아하는 독자가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광고 돈을 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말 까다로운 조건을 입력하시면 돈을 못 써요. 예산 수준을 다 못 하실 수 있고요. 첫 도입이 심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달이 지나고 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이게 어느 매체에 누가 봤다는 정도는 사실 트래킹이 되는데 그 전에는 네이버 배너 광고처럼 가면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나한테 사기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어느 솔루션을 쓰시든지 다 트래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좀 한번 시도해 보시고 나서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 프로그래매틱 바잉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 큰 얼굴과 작은 얼굴이 이 가격을 말하는데 미국에서 2014년에 12조 원을 기록했고요. 총 광고비로 2015년에는 17조 원이네요. 그리고 2016년에 요건 아직 전망이지만 지금 24조 원에 달할 것 같고요. 2017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30조 원에 달할 것 같습니다. 광고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저 위에 숫자들이에요. 이 숫자들은 전체 디스플레이 애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하는 모든 광고 금액 중에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에 벌써 절반 정도가 에드테크로 돌아가고 있었고요. 2017년에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그 아마존닷컴에서 광고를 봤다. 그러면 그 4개 중에 3개가 프로그래매틱 바잉으로 여러분이 그 타깃으로 구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전망이 좋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에드테크가 40%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추정인 이유는 한국에서는 이게 아직 카운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거 거래 규모로는 약 2천억 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뭐 네이버에서 한 번 광고하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걸 생각하면 큰 금액은 아니죠. 이유는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지면이 아직 그렇게 뭐 조선일보라든지 네이버 같은 데가 이런 걸 수용을 해야 이제 광고를 살 텐데 그 광고를 아직 팔 수 있는 지면이 많이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신문사나 커뮤니티도 각자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신문사가 성인 광고 많이 내보냈지만 진짜 성인 광고 내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 지면 확보가 많이 안 된 거고, 여기 만약에 지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으면 도입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게 이거예요. 크로스 해킹이 무슨 얘기냐면 그 웹이나 앱 쪽에서, 그러니까 기술지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성장을 해킹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해킹이 우리가 하는 나쁜 해킹 말고 이게 조절을 하고 기존에 없었던 걸 만들어 간다는 뜻인데, 성장을 조절한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로스 해킹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웹에서 많이 쓰는 말이 UI를 살짝 바꿔봤다거나, 단추가 없는데 단추를 넣어봤다거나, 단추가 너무 많아서 단추를 빼봤다거나, 이렇게 작은 시도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측정해 나가면서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걸 크로스 해킹이라고 하는데, 그 쇼핑몰 입장에서는 광고가 이런 것 같아요. 광고가 뭐가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배너 광고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매틱 바잉도 앞으로 성장세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빠르게 한번 시도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싶으시면 이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선보일 에드테크는 3가지가 있는데요. 키비스, 클릭맵, 셀피아, 이 3가지고요. 그 셀피아에 대해서는 오전에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이 에드테크에 관련된 질문, 아니면 뭐 샵매거진에 광고를 하고 싶다, 광고 문의, 샵매거진 정기 구독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어떤 기사를 쓸지, 어떤 기사가 필요하신지,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얘기 주시면 지금 답변해 드리겠고,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책 받으신 샵매거진 부스에서 저를 찾으시면 제가 그 근처에 계속 있을 테니까 오셔서 궁금한 것들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메일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 메일로 궁금하신 것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2-3일 만에 조사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쇼핑몰은 단순한 유통업이 아닌 이제는 기술 기업으로의 변모와 성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오버워치 유저 이종철 편집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홍보팀이다 보니까요, 이 기자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샵 매거진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통계들이 많기 때문에 기자분들도 상당히 큰 각광을 받고 있는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샵 매거진 앞으로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